안녕하세요. 압출 SMR입니다. 오늘은 20대 후반 여성분 압출해드리면서 피부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오늘 환자분도 입가람, 턱, 다음에 광대 라인 아래쪽에서 주로 여드름이 올라오는 성인 여드름 케이스의 모델분이세요. 사춘기성 여드름은 주로 피지의 분비량이 왕성한 U존이나 T존, 이마나 코 부위에 발생을 하는데, 성인 여드름은 상대적으로 건조하다라고 알려져 있는 U존에서 피부에 문제가 더 많이 발생을 하죠. 제가 환자분들께 여드름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 때 여드름이 발생하게 되는 과정도 한 번쯤 돌아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지가 너무 많아서 내 모공에서 배출할 수 있는 양에 비해 생성되는 피지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피지량 자체는 크게 문제가 아닌데 그 이외의 다른 문제들, 저는 주로 피지가 너무 끈적끈적하게 올라와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을 많이 접하는데요. 양 자체는 많지 않은데 피지가 올라오는 게 이미 모공을 각질이나 다른 염증이 막고 있는 상태였다든지, 아니면 피지가 너무 끈적끈적하게 올라와서 적은 양이더라도 피부에 이렇게 흘러나오지를 못하고 안에서 굳어버리면서 문제가 된다든지 하는 경우인 건지, 아니면 실제로 피지가 너무 많이 생겨서 그러는 건지, 꼭 그걸 구분을 한번 해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피지가 많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라면 원래 타고난 피지 분비량이 더 많은 이마와 코 같은 T존 부위에 문제가 더 잘 발생할 거고요. 사춘기성 여드름은 그런 식으로 발생하는 거죠. 근데 피지의 양보다는 다른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꼭 T존, 이마와 코 그쪽 부위에서만 발생하는 건 아닐 거고요. 오히려 성인 여드름의 단계에서는 피부가 예민해지기 쉬운, 건조해서 예민해지기 쉬운 U존 부위에서 오히려 이런 여드름 증상이 더 쉽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일 때가 많습니다. 방금도 제가 지금 이마랑 관자놀이까지는 엄청 금방 지나왔죠. 뭐가 쌓여있는 게 거의 없으셨어요. 근데 지금 제 광대 그쪽 라인에 도착하니까 이렇게 피지가 쌓여있는 여드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분 여성분이신데요. 지금 세안 직후라고 하셔도 제가 느끼기에는 많이 건조한 피부입니다. 피부 장벽도 좀 얇아져 있고, 그래서 사실 보습제를 금방 발라주지 않으면 많이 건조해져서 오히려 건조감에 좀 더 힘드실 수도 있는 분이세요.
근데 그런 분이 오히려 피부가 건조해서 문제인 분이 피지가 많아서 생기는 좁쌀 여드름이 올라오는 경우니까요. 이건 뭔가 이야기가 안 맞죠. 한쪽은 피지가 많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한쪽은 피지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이런 케이스가 바로 피지가 너무 끈적하게 올라와서 문제가 되는 케이스인데요. 피지량 자체는 많지 않지만 피지가 굉장히 끈끈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얘가 피지가 잘 흘러서 모공 안에서 만들어진 피지가 잘 흘러서 피부 표면까지 빠져나와야 정상적인 피부 장벽 역할을 하는 건데 오히려 모공 안에서 다 굳어있는 바람에 이렇게 끈적한 피지 덩어리만 되고요. 실제 피부를 보호해서 보습 기능을 하는 피부 장벽 기능은 오히려 더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피부가 모공 안에 피지가 쌓여버리면 이게 점점 산화돼서 지방산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산화물질이 피부를 자극해서 피부 상태가 더 예민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피지가 올라오는 분들을 이제 수부지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수분이 부족하고 그러면서 유분이 많은 지성 피부의 상황을 이라고 표현해서 수부지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분은 사실 수부지라고 표현하기에는 수분 부족이 너무 뚜렷하게 나타나요. 피부가 얇으셔서. 그래서 이분은 이제 건성이신 상황에 이런 끈적한 좁쌀 여드름 증상이 발생하시는 거죠. 증상이 악화될 때는 주로 환절기에 많이 악화되신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환절기는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크잖아요. 이런 온도의 변화 자체도 피부는 굉장히 자극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 이런 온도 자극에 피부가 적응하기 위해 사실 굉장히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렇게 일을 하는 과정에서 피부 상태가 많이 예민해지고 자극을 받게 되니까요. 지치게 되는 거죠. 그런 피부는 자연스럽게 건조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건조감이 정상적으로 흘러나와야 되는 피지를 더 끈적하고 끈끈하게 만들어버리고 그 결과 이런 건조한 좁쌀 여드름이 생기는 거예요. 이 케이스 보시면 피부를 자세히 하게 보시면 지금 이제 압출을 진행 중이라 피부가 좀 붉어진 것도 있긴 하겠지만 아예 피부가 약간 혈관이 비칠 만큼 많이 얇아져 있으시거든요. 얇아진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타고난 피부 자체가 이렇게 얇으신 걸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혈관이 비칠 정도로 표피가 얇게 되면 그만큼 수분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피부가 예민해지는 상황이 되면 피부의 건조감이 심해지는 걸 방지하려고 피부 안에서는 피지 분비량을 늘려버리거든요. 피지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피지 분비량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 반응이에요. 그래서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피부 장벽을 유지시키니까요. 근데 지금의 문제는 피부를 보호하려고 만들어낸 피지가 너무 끈끈하게 나오다 보니까 바깥쪽으로 나오는데 실패하고 안에서 굳어버리면서 오히려 피부 상태를 더 나빠지게 하는 게 돼버리는 거죠. 그게 지금의 좁쌀 여드름의 상황입니다. 이분 압출량 자체가 아주 많진 않으세요. 압출이 매우 까다롭거나 그런 피부도 아니셔서 사실 영상 자체는 금방 촬영할 것 같은데요. 실제 이런 비슷한 케이스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으세요. 이분도 증상이 많이 안 좋아질 때만 압출을 한 번씩 받으셔서 환절기에 증상이 안 좋아져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압출을 받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요런 비슷한 증상으로 이렇게 환절기 때만 내원하시는 환자분들 꽤 있고요. 아마도 이분도 다른 환자분들처럼 평소에 오히려 많이 추울 때는 건조해서 뭐가 안 올라오고 많이 더울 때는 이제 얼굴에 땀 때문에 이제 수분이 잘 도니까 또 뭐가 좀 덜 올라오고 할 거예요. 오래간만에 압출을 받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게 이렇게 압출하다 보면 씨앗이 이 씨앗들은 좀 오랫동안 이 자리에 있었겠구나 싶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이분 좀 그런 경우세요. 이렇게 압출했을 때 나오는 씨앗이 많이 노랗고 약간 투명해져 있어요. 피지가 쌓인 지 얼마 안 되고 순간이 있을 때는 오히려 약간 불투명한 느낌으로 아이보리색이나 상아색의 이런 느낌을 하고 있는데 피지가 쌓인 게 오래되면서 자꾸 건조해지면 씨앗 자체의 색깔이 좀 더 이렇게 노란 느낌으로 변하면서 느낌도 뭔가 약간 불투명하다는 느낌으로 느낌이 변합니다. 그래서 지금 압출해보면 대부분의 여드름이 그런 느낌이세요. 제가 카메라를 바꾸고 나서 오히려 화질이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기존에 촬영을 할 때는 아이폰
XR 기종으로 촬영을 했었고요. 이번에 촬영을 할 때는 그러니까 최근 영상들이요. 영상 화질을 좀 지적받는 영상들이 아이폰 13 프로로 찍는 건데요. XR 기종의 경우에는 카메라가 렌즈가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메라 촬영을 켜놓고 그러면 이렇게 화면을 보고 뭐 이제 초점을 맞추면서 제일 압출했을 때 잘 보이는 거리를 딱 지정해서 맞춰 놓으면 돼요. 근데 XR 지금 쓰고 있는 13 프로 같은 경우는 카메라 렌즈가 3개니까 저는 이렇게 보고 이 정도 거리가 제일 좋겠다 싶어서 딱 맞추고 있으면 어느 순간 촬영을 하는 카메라가 딱 바뀌면서 오히려 이렇게 초점이 확 나가버려요. 화면이 흐려져요. 이거를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촬영하는 카메라가 변경이 되는 게 촬영하는 물체와 카메라까지 거리로 이렇게 조정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에 있으면 그냥 일반 카메라로 찍다가 너무 가까워지는 것 같으면 아예 접사 카메라로 카메라가 확 바뀌어 버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더 조절이 어려워지더라고요. 한참 촬영하면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조금 더 자세하게 찍고 싶다라고 쭉 확대하는데 좀 더 카메라를 가까이 대면 일반 렌즈를 쓰다가 갑자기 접사 렌즈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일반 렌즈로 볼 때는 굉장히 또렷해 보이던 게 접사 렌즈로 보면 오히려 더 흐려 보이는 거죠. 또렷하게 찍은 다음에 차라리 디지털 줌 개념으로 이렇게 확대 하는 게 더 나은데, 자동으로 다른 카메라로 이렇게 카메라가 아니라 다른 렌즈로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제가 초점 조절이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 벌써 반 압출을 끝냈습니다. 방금 전 이제 압출 들어오기 직전에 압출하면서 기운 딸리지 말라고 뭐를 호로록 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지 엄청 졸리네.
이 목소리 듣고 조는 건 아닙니다. 근데 졸리긴 졸립니다. 식곤증이 찾아오나 봐요. 갑자기 식곤증 이야기가 나왔는데 식곤증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식곤증의 발생은 인슐린 호르몬 대사가 관련이 깊습니다. 식곤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식사를 하시면 혈당이 증가하죠. 그러니까 음식물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을 분해해서 몸에서 흡수하기 때문에 체내 당 성분이 증가하게 되고요. 이 혈당이라는 거는 몸에서 음식물을 흡수하면 결국에는 혈액을 통해서 그 영양분을 다 전달을 하게 되니까 식사 후에는 섭취한 탄수화물을 분해해서 흡수하게 돼서 혈당이 쭉 올라갑니다. 근데 이 혈당이 너무 높아지면 안 되거든요. 일부는 쓸 만큼은 저장을 하고 필요한 만큼만 혈액 속에 남겨뒀다가 적재적소에 나눠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몸에 혈당이 올라가면 인슐린 분비량이 확 늘어납니다. 인슐린이라는 거는 들어는 보셨죠? 혈당 조정과 관련된 호르몬으로 췌장에서 주로 생성되면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 혈액 중에 돌아다니고 있는 혈당이 지방이나 근육세포 이런 데에 저장이 됩니다. 그런데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면, 그러니까 급격하다는 게 낮은 상태에서 너무 빠르게 쭉 올라가게 되면 몸에서 인슐린 반응도 급격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뭐가 확 들어오니까 그만큼 이 저장하려는 그 반응도 빠르게 확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슐린 농도가 너무 높아지면 그 혼몽이라고 하는 졸리는 것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식후 혼몽, 음식 먹으면 졸리는 것 같은 식곤증 증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좋지 않은 게 인슐린이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몸에서 조절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너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졸리는 증상이 나타나는 거니까요. 식사 후에 자꾸 이런 식곤증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는 혈당이 너무 빠르게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말이 길어져서 한 번에 알아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정리를 하자면, 음식 먹고 자꾸 식곤증이 나타나는 거는 식사 후에 너무 빠르게 혈당이 증가해서 너무 급격한 혈당의 증가를 억제하고자 인슐린도 한꺼번에 엄청 많이 분비가 되고, 그 결과 과다하게 분비된 인슐린에 반응해서 이렇게 졸리는 것 같은 증상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인슐린이라는 게 그럼 피부에는 별 영향을 안 미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인슐린 농도가 높아지면 피지 분비량도 증가합니다. 인슐린은 혈액 중에 혈당을 저장하려고 하는 역할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이거를 지방으로도 저장하니까 체지방률이 올라가면서 체내 유지 성분이 증가하게 되기도 하고요. 인슐린이라는 성분 자체만으로도 피지선에 피지 분비량을 증가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피지 분비와 관련해서 우유에 포함되어 있는 인슐린량 성장인자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가 피지선 분비량을 증가시키는 쪽으로 작용을 한다고 알고 있죠. 인슐린과 모양이 비슷한 성장인자가 피지선의 피지 분비량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인슐린 자체도 피지선의 피지 분비량을 증가시키는 쪽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즉, 식사를 하시고 식후 식곤증이 자주 나타난 정도로 혈당 변화가 너를 띄는 인슐린 분비량이 식후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그 인슐린이 얼굴에도 영향을 미쳐서 피지선 분비량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드름은 당연히 안 좋겠죠. 피지 분비량이 늘어나면 여드름은 자연스럽게 악화되니까요. 그래서 식사 후 식곤증도 자주 발생하고 이런 끈적한 피지가 올라와서 피부에 여드름이 자주 생긴다 하신 분들은 식습관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식사 후에 혈당 자체가 너무 급격하게 상승하면 인슐린 분비량도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식사 과정에서도 혈당이 너무 빠르게 오르지 않게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너무 당분, 탄수화물 위주의 그런 식습관을 피하셔야 되고요. 야채나 식이섬유와 함께 골고루 천천히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한꺼번에 엄청 많이 드시는 폭식 경향이 있는 분들은 여드름과 관련된 피부 상태가 좀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갑작스러운 혈당 상승에 의한 인슐린 문제로 말이죠.
오늘 저는 왜 피곤증이 온 것 같느냐? 사실 저는 씹는 걸 굉장히 귀찮아합니다. 음식물 씹는 거를 되게 힘들어해요. 오래 씹어야 되고, 씹다 보면 숨 차고, 씹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서 점심 식사를 쉐이크 같은 걸 갈아서 먹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도 업출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식사를 갈아서 먹었는데, 오늘 사실 보통 제가 토요일 진료가 끝나고 촬영을 하는데요. 토요일 진료가 이제 2시에서 2시 반 사이에 보통은 끝나요. 그리고 환자분 촬영은 한 3시에서 3시 반 사이에 들어가니까 그 1시간 사이에 간단하게 요기를 좀 합니다. 촬영하면서 너무 배고프지 않으려고요. 안 그러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계속 나서 이거 영상 촬영하는데 그 꼬르륵 소리가 들어갈 것 같은 걱정이 엄청 되거든요. 근데 오늘은 진료가 조금 늦게 끝나서 요깃거리를 챙겨 먹는다는 게 너무 급하게 먹었습니다. 보통 천천히 쉐이크도 차랑 같이 천천히 마시는 편인데 빨리 먹고 앞줄 촬영 들어가야 된다고 벌컥벌컥 마셨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졸린 것 같습니다. 입도 살짝, 입술 있는 데가 살짝 마르고요. 이런 갑자기 폭식하는 식습관이나 이런 것들은 피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환자분들한테 여쭤보기도 해요. 그런 식습관이 있으신지.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합출이 거의 끝나갑니다. 오늘 내원하신 분도 이제 피지량 자체가 많아서 생기는 증상이라기보다는 피지가 끈적해져서 생기는 증상이다 보니까 압출량 자체는 많지는 않아서 촬영이 금방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왼쪽 이마 쪽 보면 될 것 같은데요. 확실히 이마 쪽은 턱이나 볼 쪽에 비해서 올라오는 게 거의 없죠. 여기에 뭔가 모르게 걸리는 게 있는데 이건 아마 편평사막일 겁니다. 거의 잘 뭔지 못 알아보시겠죠. 마지막 코 위로 블랙헤드 있는 거 살짝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 지금 케이스는 가시손목장은 아니죠. 정말 순수하게 블랙헤드 증상이고요. 각질과 피지가 약간 떡져서 모공 안에 쌓여 있는 겁니다.
오늘 합주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모드 부분과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